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북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요즘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동영상 촬영은 꿈도 못 꾸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배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책 표지에 저한테 엄청난 깨달음을 줬던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10배가 2배보다 쉽다. 이런 문장이 제목 옆에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10배 성장을 이루는 사고방식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사실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핵심은 사실 그 표지에 세로로 적힌 문장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10배가 2배보다 쉽다. 자, 지금부터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10배와 2배, 여러분들은 소득을 10배 늘리는 거랑 2배 늘리는 거, 둘 중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10배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 책 저자는 10배의 법칙에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존 대비 10배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 3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10배는 2배보다 훨씬 쉽다. 2배보다 훨씬 단순하다. 자, 일단 생각해 볼게요. 지금의 소득에서 2배를 늘리는 거는 쉬운 일인가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한 달 300만 원 벌던 사람이 6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구나 이렇게 2배 벌고 싶잖아요. 한 달 300만 원 벌던 사람이 600만 원을 벌려면 어렵긴 하지만 단순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찌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팔아서 2배를 더 팔든지, 아니면 일 끝나고 밤새 부업을 하든지 쿠팡 배달을 뛰든지, 이처럼 내 몸이나 시간을 2배 더 갈아 넣으면 어찌 2배 목표를 이룰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책에서 이 부분의 맹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뭐냐? 이처럼 2배 목표 설정은 지나치게 좁고 현실적인 해결책만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더 하는 거, 물건을 더 파는 거, 시간을 더 쏟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목표가 시야를 좁게 만들고 경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300 벌던 사람이 600이 아니라 3000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깨달았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한테 깨달음을 줬던 부분이, 상식적으로 300 벌던 사람이 3000을 벌려면 내 몸이랑 시간을 10배 더 갈아 넣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이거는 내 몸과 시간을 10배 더 갈아 넣는 건 불가능해요. 고작 내가 학원 강사라면 회원 몇 명 더 모은다고,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라면 내가 파는 물건 몇 개 더 판다고 10배의 소득을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10배의 소득을 올리려면요,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리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버려야 돼요. 뭐를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왜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로는 10배 소득을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상식적인 방법들은 모조리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아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향 자체가 2배를 목표로 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책에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일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카슨이란 남성의 얘기인데요. 익스트림 로지스틱스, 회사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이름을 가진 운송 회사의 사장,
이에요. 어쨌든 운송회사의 사장인 카슨이라는 남성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17년경에 이 회사 사장이었던 카슨은 너무너무 바빴대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당시에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회사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빴을까요? 이익을 더 내고 싶었으니까.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고 싶어서 죽어라 이랬어요. 단 1%의 고객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생산성은 점점 더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던 그는 이쯤에 이 10배의 법칙 저자의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객들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됐던 거예요. 회사의 고객 유형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뭐였냐면 일반 화물 고객과 고위험 화물 고객이었어요. 일반 화물 고객은 고객 전체 비율의 9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카슨 입장에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룹이었죠. 아니 우리 고객이 100명인데 그 중에 95명이 일반 화물 고객이에요. 반면에 고위험 화물 고객 비율은 5%밖에 안 되는 그룹이었어요. 고위험은 말 그대로 일반 화물 고객이랑은 다르게 그 화물의 종류가 굉장히 뭐 고가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일이 좀 잘못 틀어지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게 고위험 화물 고객이겠죠. 근데 고객 비율은 5%밖에 안 되는데 회사 수익의 15%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고위험 화물 고객이. 일반 화물 고객이랑 비교해서 효율이 어때요? 훨씬 강하죠. 효율이 비율의 3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5%밖에 안 되는데 1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수익은. 일반 화물 고객은요. 95%나 차지하는데 수익이 얼마예요? 85%. 1인분도 안 되는 수익률이야. 그래서 생각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바꿨을까요? 9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반 화물 고객 모집을 아예 포기하기로 결정해. 아예. 95%인 그들을 모집하기 위해 밤낮으로 벌이던 마케팅,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 잡다하게 신경 쓰던 모든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버리기로 한 거예요. 팀원들 입장에서 볼 땐 정신 나간 결정이죠. 맞죠? 아니 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고객을 다 갖다 버려?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카슨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그들도 점차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팀원들도 이즈음부터 고위험 화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위험 화물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올려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화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고위험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기존에 일반 화물 고객들한테 잡다하게 신경 쓰던 그 노력의 에너지를 전부 이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에 다 갖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쯤부터 이 팀원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요. 단순히 일을 많이, 남들보다 1시간 더 많이, 2시간 더 많이 뭐 고객을 1% 더 유치하고 2% 더 유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큰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소수의 고객한테 질적으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일반 화물 고객 유치는커녕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 화물 고객을 유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가려면 나가라 이거예요. 그들은 잡다한 곳에 낭비되던 소중한 에너지를 전부 고위험 화물 고객에게 쏟기 시작했던 거예요. 2019년 95%를 차지하고 있던 일반 화물 고객 비중이 2022년에는 25%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뭐 당연한 결과죠. 신경을 안 썼으니. 그런데 그 사이 회사 순수익은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수익이 4배 폭발하는 동안 직원의 추가 고용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건비를 단 한 푼도 더 들이지 않고 순수익만 4배를 넘게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목표의 크기를 아예 바꾸고 전혀 새롭게 달라진 목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얻어낸 놀라운 결과였던 겁니다. 목표로 했던 10배 수익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지금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 사장이 깨달음을 얻어서 2017년 그 사업 초기에 비교하면 사업 초기랑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찌됐건 10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죠. 책 47페이지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들 사이로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도 별들 사이로 떨어질 것이다. 애초에 낮은 방향으로 활을 쏘면 빗나가도 낮은 방향, 명중해봤자 낮은 곳이에요. 그러나 달을 높은 곳을 향해 쏘면 빗나가도 높은 곳 어딘가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건 하나예요. 오히려 10배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더 단순하고 쉽고 명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10배를 목표로 하는 순간 기존에 돈도 안 되면서 나한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던 요소들은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그마치 10배를 더 벌어야 하는데 어정쩡한 것들까지 모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오히려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10배라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크게 잡았을 때 경로는 훨씬 단순해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또한 더욱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 그 골목식당 보셨어요? 거기서 백종원 선생님이 연돈 사장님한테 메뉴 몇 개만 남기고 다 포기하라는 조언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그 요리 잘하던 연돈 사장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어요. 메뉴를 다 이제 자식 같은 메뉴니까 다 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무척 아쉬워하셨지만 결국 과감하게 많은 메뉴들을 그때 포기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10개 넘게 좋게 포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후에 특별한 소수의 메뉴에만 집중했죠. 뭐 등심 돈가스, 치즈 돈가스 이런 소수의 메뉴에만. 이후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돈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그 조언이 갑자기 책을 읽으면서 전 떠올랐어요. 이게 10배의 법칙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안정, 워라밸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읽기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혁신을 원하는 사람, 크게 변화하고 싶고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비범한 수익을 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도전가, 당신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읽고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사실 있어요. 또 블로그에도 있고 그 제목이 뭐였더라? 10배의 법칙이었던 것 같은데 그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의 자기계발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의 책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때 왜 크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아마 그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10배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되게 크게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는 좀 뭔가 느낌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책이 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